모닝체크 오늘 역시 첫 번째 체크 사항은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 캐나다 25%, 중국 10%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1,460원대까지 좀 올라섰던 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직격탄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 영향이 이제 오늘 아마 본격적으로 미칠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환시장,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과 그다음에 현재 진출해 있는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와 같은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와 관련된 이 협력 회사들,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 부문,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이 좀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철강 쪽도 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분량의 약 60%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아가 멕시코에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만든 이유도 그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멕시코 공장을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이를테면 이제 중간 어떤 기지로서 이걸 키우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만약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그러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죠.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LG전자의 가전제품은 미국 내에서는 좀 하이엔드라고 하죠. 보통 좀 고부가치, 고가 제품들에 해당되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는 층이 일반 이제 이렇게 좀 중산층 이하에서 산다기보다는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그만큼 이상으로 오른다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 이상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매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뿐만 아니라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이미 이제 25%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더 늘리는 식으로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하겠다 그러는 건데, 기아처럼 멕시코 생산분이 뭐 60%가 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게 쉽게 금방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타격이 좀 당분간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 사항은 수급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은별 앵커도 외국인 이제 순매도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 1조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만 1조 1천억 원 넘게 31일 날 팔았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5,600억, 기관 근 4천억 가까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로 확대를 해보면 9,30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최근 일주일에 1조 3천억이니까 지난 1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다만 이 헤드라인 수치 1조 3천억이라는 외국인 순매도의 사실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가치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판 게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순매수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또 외국인의 1조 1천억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했던 그 해에 이제 외국인들이 5.7조 순매도하고 코스피가 23% 하락했던 거, 이런 식의 상황이 올해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환율도 이제 크게 좀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2월 달은 좀 경계감을 좀 갖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투자 주체별로 상위 5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데일리 기사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어떤 종목들을 샀고 또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삼성바이오로스 이들 중심으로 샀고요. 개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유한양행. 그다음에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신한주주,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샀습니다.
역시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제 기관이 플러스 4.8%, 개인이 마이너스 0.2%로 가장 부진했고 외국인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이 6.9% 수익률을 내서 1월 달 역시 전체 수익률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샀던 이 한화 오션이 무려 지난달 한 달 동안 29% 가까이 올랐던 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셀트리온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워낙 수익률이 좀 좋았던 측면이 있고요. 기관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10% 넘게 사들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이유도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월 달 성적표는 좀 이렇고요. 자, 2월 달에 앞서 말씀대로 좀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이 딥시크스 여파가 또 언제까지 또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변수들이 또 적잖게 있습니다. 이번 2월도 1월보다 좀 더 오히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모닝 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